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정말 찐 팬분들, 우리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야, 헝클머리는 썸네일 보기 좋네요. 톰제리 컨셉 그대로. 맨오브 라만차님, 차 소장님 오늘 버럭 금지, 삐짐 금지. 예, 죄송합니다. 차 소장님 힘내세요. 자, 일단 뭐 사과 한번 하고 갑시다. 예,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경거망동한 행동을 했고요. 방송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리는 뭐가 죄송한데? 그냥 괜히 죄송하고요. 약간 톰제리 세트. 예. 네. 그런 느낌. 저런 썸네일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그럼 저희도 가족이니까 죄송합니다 느낌인가요? 저도 그 자리는 없었지만. 그래요. 네. 맞습니다. 뭐 채팅방에서나 이렇게 뭐 여러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 아껴주시는 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 인포맥스의 이 유튜브 컨텐츠에는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남다른 좀 기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세상 풍조 묻어가지 마라. 이진우 소장 제리 보고 종목 구걸하지 마라. 여가 뭐 그런 데냐.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좀 더 선 굵고 좀 더 이렇게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와중에 우에라도 25,000원이라도 벌게. 결국엔 돌아 그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죠? 네. 아유.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연합인포맥스의 대표 프로그램 인정. 그럼요. 대표 프로그램이죠. 침튀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거 말고 딴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 프로그램인 거죠. 네. 대표 요일. 근데 다른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네, 저희 식사 이제 수다도 있고. 차차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알아가시겠지만 또 연합인포맥스에서 또 케이블 채널도 또 인수하셨으니까 이제 아마 조만간에 달라진 모습을 또 이렇게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프로그램 분들 서운해하시니까 이제 우리 열마당 복살롱도 사랑해 주시고요, 식사수다도 사랑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라이브는 저희가 이제 오롯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 프로그램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죄송합니다. 라이브가 하나 더 있죠. 네,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희가 따뜻한 시선으로 또 신뢰감 있는 방송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만나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죠. 오늘 금요일 날 미국장 엄청 빠지고 나서 주말을 갔다가 꽤나 걱정했는데 어제 월요일 날 우리 장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5월 첫 거래일. 뭐 삼성전자가 4% 이상 뛰고. 그랬다가 뉴욕장이 어제 또 막판 왕년의 그 군산상고 야구처럼 막판 1시간에 9회만 확 말아 올려가지고 지난번 깨고 내려왔던 전저점도 회복하고 마감을 하고 해서 꽤 기대를 했는데 결국 6포인트 남짓 코스피가 밀리면서 끝났어요. 그죠? 좀 아쉬운 면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최우영님도 그러시네. 오늘도 지금 또 나스닥 선물도 현재 마이너스 53인데 오늘도 뭐 장중에 엄청난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정상과 지역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우리 5월 5일 날 쉬는 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감사해야 될 것 같아. 뉴욕의 그 선수들인들 그쪽 시간으로 수요일 날 오후에 오후쯤에 가면은 파월 기자회견도 나오고 뭐 이래 되는데 그걸 장마감까지 다 소화를 해내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나올 거 다 나오고. 나올 거 다 나오고. 그러고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장 끝날 거고. 그 다음 날 반응까지도 다. 그 다음 날 끝까지도 보고. 예. 그리고 5월 5일 날 우리는 쉬지만 일본이나 중국은 또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고 유럽에서는 또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그렇게 하면은 뭐 하루 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요 팔아요, 소장님? 그렇게 하니까 격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야. 인포맥스 라이브가 지금 그런 거 말고 뭘 할 때마다 사요 팔아요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투를 바꾸겠습니다. Buy or sell? 오늘 장의 특징을 보면 지금 중국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쉬거든요. 노동절이라고. 이틀 연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 있어서 바로미터가 하나 없었고, 맞아. 특히 오늘은 일본도 헌법의 날이라고 해서 오늘도 쉬었습니다. 오늘 일본 쉬었습니다. 일본 쉬었죠. 일본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도 지금 뭐 황금 위크 그래서 월요일에 휴가 내고 또 놀러 가신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제 아들 일본 간다고 뭐 어디 연락하니까 일본 사람들 연락 두절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금요일 날 빠졌는데 우리가 월요일 날 버틴 거 보면 나름대로 강했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미국장 강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시아에서 혼자 움직이다 보니까 바로미터를 못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장 끝나고 한번 유심히 쫙 전 종목 스크린 해보니까 네. 주요 종목 중에 네. 2% 넘게 움직인 종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2% 넘게 움직였던 것이 눈에 띄는 것은 오리온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콜마,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수혜주 그다음에 뭐 원가를 전이할 수 있는 종목에서 미리 올랐었던 종목들 일부가 조금 개별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있고요. 네. 나머지 종목이 2% 미만에서 움직였다라고 보면 그리고 특정 어떤 업종이 세게 밀리지 않았다라면 저는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눈치 보기 정도지 우려할 바는 아니다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주변에서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동안에 우리 한 몇 달째 테마주, 순환매 뭐 이러고서 장이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살짝 4월 말부터 약간 조짐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어제 오늘 야 이제 좀 그런 철삭거리면서 벗어나서 좀 이제 묵직한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좀 한번 다시 가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펼쳐지던데 네. 부딪혀 보시니까 어때요? 이렇게요? 네. 제 느낌은 그러니까 오늘도 단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 쫙 하고 올라갔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좀 가는 거 아니야라고 약간 기대를 했는데 그러고 보는데 종목들은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소부장이 날리네요. 네, 오늘 또 소부장 관련된 쪽들 원익 QNC가 물론 실적 잘 발표해서 이제 그냥 뭐 9% 10% 쭉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동향을 보다 보니까 아직은 시장이 그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종목 쪽의 움직임의 변화나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참 이거 사료, 비료, 농업 관련된 거 참 저도 지겹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농기계 관련된 쪽은 그냥 또 그 두룩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넘기고 네 농기계 네 넘기게. 예 뭐 상한가도 나왔대요? 상한가도 나오고요 참 네 그런 거 보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네. 근데 하나 지표 중에 그런 건 있습니다. 그 살짝이라도 다음은 10분이라도 발 담그겠네. 오늘 그 상한가 간 그 YTM인가 뭐 YTM은 저희 경쟁사죠. 그러시면 안 되고요. TYM. TYM. 예. Sorry. 네. 그 뭐 그렇다고 제가 그런 거 먼저 막 이렇게 또 매매했겠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그럼 그랬고요. 어떻게?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네. 근데 그 보통 대형주와 중소형주 상승 비율이란 그게 시장에 있는데 그걸 아까 그거 보고 이제 다 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소형주와 대형주의 상승 그 왜 콜프 레이쇼처럼 그 비교해서 푸콜 레이쇼. 예, 만들어 놓은 네.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한번 충격 확 받았다가 거기서 올라오는데 거의 저점대 라인에 다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 대형주가 갈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있는데 살짝 들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측이죠. 그렇게 될 가능성 때문에 뭐 몇몇 종목은 지금 진입은 해봤습니다. 근데 역시나 뭐 그냥 별로 안 움직이고요. 근데 이제 FOMC 끝나고 변화를 보는데 근데 지금 또 한창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적 역시나 이런 이제 금리 인상기에 나오는 실적에 대한 종목들의 반응 이거는 역시 탁월하더라고요. 그냥 실적 좋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바로 반응하는 거 보니까 그냥 예전에는 저희가 그랬죠. 예전에는 뭐 실적 쪽보다 스토리가 맞는 쪽 왜 소장님 버럭 소장님 좋아하시는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 스토리 맞는 종목들 막 내가 좋아하는 아유 막 딱밤 맞으시고 되게 좋아하시던데요. 네, 그런 거보다 실적이 키워드가 돼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잘 챙겨야겠다. 실적으로 강했던 거 어제 롯데칠성. 롯데칠성. 네, 고점에서 20% 땡겨버렸어요. 이 무거운 주식이 장대 양봉을 쏟아버렸어요. 어제 하루만 20%? 네. 롯데칠성이? 네, 20%인가 롯데칠성이 장대 양봉을 쏟아버렸어요. 고점에서. 그 무거운 종목이 예. 실적이 뭐 20%는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몇 예. 프로죠? 롯데칠성이 어제 종가 한 10% 가까이 10% 정도 됐습니다. 땡겼어요. 예. 고점에서. 네.
그러니까 어제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믹스가 잘 돼 있고 뭐 주류라든지 음료라든지 잘 팔렸고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실적 전망도 이제 리오프닝 시대니까 네. 더욱더 이래 늘어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제 정말 거래량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이 무거운 주식이 10%가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앵커님 같은 경우 소주 네. 좋아하시죠? 뭐 그냥 네 있으면 먹습니다. 있으면 그냥 병이 어디 갔지? 그러면서 이렇게 있으면 네. 그냥 뭐 가볍게 한 잔 정도. 한 잔 이게 맥주 500cc 한 잔. 이렇게 한 잔. 아, 예, 그렇게 한 잔. 네. 빨리 때문에 많이 네. 안 먹고요. 살짝 근데 주변 한 모금. 네. 한 모금. 네. 모금. 네. 주변 반응이 혹시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처음처럼 예전에 뭐 자몽맛 네, 뭐 네, 네. 이런 과일 소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여성분들한테 반응이 어때요? 좋죠. 좋죠. 좋아요. 네. 아, 그런 것도 혹시 만약에 같은 소주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거 혹시 더 즐겨 찾으시는 편이세요? 네, 저는 즐겨 찾는 편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네네. 상대적으로 좀 더 가볍게 먹을 수 있으니까 쓴맛이 조금 너무 부담스러울 때는 여성분들 굉장히 많이 찾죠. 아. 근데 약간 동의하지 못하시는 눈빛으로 아니, 쳐다보시는 저는 느낌이? 술을 그거 하지 잘 않으십니까? 저는 그거 먹으면 머리 아파요 저희들은. 아니 근데 왜 이걸 왜 물어보신 거예요? 네. 이게 전략이 네. 바뀌는 것 같아서요. 회사의 전략이. 아 그래요? 예, 버럭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달달하니 막 그 과일 좀 들어가서 이런 거 이거라고 빨간 거 가져와 이렇게 막 하시죠? 버럭 소장님께서는. 아니요. 저 보기보다 술을 못해요. 참. 근데 어떻게 못 하시는데 또 여기 있는 이만큼. 사람들은 다 술을 못하네. 아 그러네. 아 저희 저희가- 정말 그래요? 여기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 저희가 그리고 지금 제대로 롯데칠성이 좀 8월달에 새 소주가 나온답니다. 네. 롯데칠성에서 8월달에 새 소주가 나온답니다. 아니, 기대해봐야죠. 근데 이제 회사의 전략이 그러니까 네. 뭐 해외 유튜버들의 반응들을 보고 바뀐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식으로요? 수출의 주도를 그런 네. 식으로 그런 이제 과일 소주 뭐 향첨가된 쪽으로 바뀌는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소주도 수출에 근데 이게 소주가 이게 또 다 지역별로 다르지 않을까요? 그 주세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를 텐데 네. 그걸 감안하고도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그것도 근데 반응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유튜버들의 해외 반응들 보게 되면 그러면 이것도 하나 공략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쨌거나 뭐 이래저래 실적이 좋게 나와서 다소 고점이다 싶은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또 이렇게 튀어오른다. 충분히 납득이 되고 억셉트블 합니다. 차라리 내가 억울하게 딱밥 맞고 하던 그 시절보다는 그래도 장세가 이해가 돼. 저기 왜 가지 싶은 게 막 날아가다가 네. 그 지금 몇 토막 나 있어. 나도 요번에 쌈바도 내가 지금 이마 닦고 있는데 맞을 것 같아. 맞기는 맞는데 맞고 나서가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용의 주도하신 분들은 그거 할 거야. 이진우 소장 딱밥 맞고 나서는 그 종목 좀 고점 그거 할 수가 있더라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실 텐데 제 얘기는 실적 위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정말 그 스토리텔링이나 내러티브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건전한 장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FMC를 전후해서 뭔가 또 장의 색깔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후에 FMC에서 아무리 연준이 독한 소리를 하고 이빨 꽉 물고 나와갖고 너가 죽었어 이래도 장이 됐거든 하고 가면 가는 거예요. 반등 나올 수 있는 거고 충분히 또 과매도 국면인 것도 인정이 되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슬쩍 하다가 하루 이틀 그래 반등하는 척 하다가 아니야 연준 무서워 하면서 자빠지면은 그리고 뭐 어느 종목이든 간에 저 위에 막 더글더글한 저 매물대 보고 있으니까 아우 나 저거 뚫어줄 자신 없어 돈도 없고 해서 자빠지면은 그랬을 때도 지금 막 이렇게 고점 근처에서 느닷없이 갑자기 막 뉴스 하나 나오고 뭐 실적 하나 나온다고 10% 20% 어떤 경우는 25% 30% 가까이 뛰는 거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위기인데, 네. 그러니까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 스토리가 먹혔었던 장이다라고 봅니다. 스토리가 먹혔다. 스토리가 먹혔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판단의 근거는 아무리 실적주라고 경기민감주라는 것들이 실적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었고 워낙 2020년에 땡겨버렸기 때문에 2021년에 좀 쉬어가자라는 분위기였다라면 더군다나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연기금하고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결국 메이저 수급들이 빠져버리니까 대형주들이 못 간 상황에서 그런다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미래가 펼쳐졌었죠. 메타버스 NFT라는 정말 신조어가 나타나면서 스토리에 대한 어떤 것들이 저는 이렇게 주식이 움직이는 게 세 가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하나는 실적이고요. 두 번째는 수급이고 하나는 심리인데 그렇죠. 이제 그 심리가 그렇게 몰리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보고 그러다가 지금 장이 전환된 게 심리에서 이제 실적 항상 그래도 기본 베이스는 실적인데 심리에서 실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뭔가 이제 삐그덕거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스토리는 죽었고 지금 그러고 나서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찾는 것은 항상 근본인 실적이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별로 기대 안 했잖아요. 그냥 뭐 버티만 줘라. 회사들 망하지 말고 버티만 줘라. 이런 심정이었는데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와버리니 이렇게 여기 열광을 하게 되고 야 이렇게 투자할만 난다 이런 또 개념도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좋은 사람님이 네. 농기계는 어떤가 이러시는데 아까 저희가 식음료나 이런 이야기해서 그러신 것 같거든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곡물 사료주 영향 받았는데 농기계 쪽도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농기계를 보면서 네. 참 저거 솔직히 보유하고 싶은 생각이 단 49%. 근데 네. 51%는 아닌 그래도 건데. 꽤 높네요. 49%는 네. 높은 거죠. 저는 네. 저쪽을 그러니까 워낙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실적은 됐는데 네. 이게 지금 판단의 기준이 저평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확 갈립니다. 요즘 보면 건설기계 막 움직이는 거 보이거든요. 네. 네, 이것도 움직이는 근거가 일단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니 뭐 이런 얘기 막 갖다 붙이고 뭐 솔직히 한 해 영업이익 뭐 땅 팔아서 한 40억 나온 회사가 시총이 땅 팔아서 일시적으로 네. 땅팔 땅도 있었어요. 있었더라고요. 예. 땅 뭐 공장 팔아서 일시적으로 한 40억 평소에는 한 10억대 나오던 회사가 시총이 1,700억 막 2,000억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큰 회사 이름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머니다. 나는 조선의 국모다. 나는 조선의 대모. 이런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 반면에 그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제 꾸준하게 저점 만들어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쪽은 요즘 보면은 저희가 왜 경민이 하면서 좀 자꾸 잊혀질 뻔한데 이것도 다 경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뭐 요즘 보면 현대 일렉트릭 이런 또 발전 설비하는 회사도 그렇고 LS 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뭐 진성TC 뭐 이런 종류급의 이런 기계 설비단의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이게 과연 지금 뭘 보고 있을까요? 이것도 하나의 숙제 같거든요. 뭘 보고 보고 있어요, 있나요? 그래. 잘 보고 있습니다. 이거 다음 썸네일이다. 저도 또. 오늘 이런 자세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한테 묻지 말고 그래 뭘 보고 있는데? 알려주세요. 뭘 보고 있죠? 그러니까 다음 국면을 보고 있지 않나 리오프닝 이후의 국면들 이거를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잠깐만. 예. 가만히 듣다 보니까 네. 약간 살짝 저 핵심을 피해갔네요. 아니 지금 승희 씨는 그걸 물었고 네. 농기계 주는 근데 49%는 보유하고 싶은데 49%는 50%가 안 되잖아. 그럼 52%의 마음은 뭐예요, 그러면? 안 사고 싶은 마음이 2%더 많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그거 했죠. 이거 했죠 그냥 매매만 했죠. 따라가는 매매만 하다 보니까 예. 보유하고 싶은 마음 49%에 그친다. 예 만약에 좀 제가 지금 시장을 좀 편하게 봤었으면 갖고 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시장을 좀 불편하게 보고 있거든요. 아까 내가 채팅방에서 봤어. 네. 알렌 레오나드님이 네. 딱 정답을 맞추셨네. 네. 뭐라고 하셨는데? 제리 대동 못 샀구나. 어머. 지금 사들고 있으면 만족하지. 그러면은 사들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얘기 안 드리죠. 이렇게 얘기 드렸죠. 이렇게. 저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부터 해갖고 뭐 저 시베리아 평원까지 뭐 우크라이나 전쟁 난 우크라이나까지 전부 이제 대한민국 농기계로 그냥 그죠. 다 방청하고 이것도 뭐 NFT로 붙여서 NFT 붙여서 예, 거기 앉아서 하시는 분이 게임하다가 P2E로 만들어 가고 뭐 이런 뭐 하죠? 지금 제가 근데 오늘 또 나왔던 뉴스가 아르헨티나에 폭설이 왔답니다. 아르헨티나의 그 판파스 지역에 네. 지금 남반구는 그거는 살짝 가을이지. 그런데 네. 폭설이 와서 폭설이 문을 열었더니 눈이 이만큼 와 있는 사진이 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브라질로 간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다 같이 뭐 연결이 돼서 네. 뭐 나오는 건 아닌가 싶은데, 근데 농기계는 딱 최근에 나온 기사 그걸로 하나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을 정가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 철로 만들고 모든 기계 부품들을 다 만드는데 가격을 정가를 할 수 있느냐? 근데 가격이 비싼데 수출이 잘 된다. 수출 데이터 보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1, 2, 3월 달 나오고 있는 농기계 수출 데이터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2019년도 수준에 거의 한 3분의 2 이상으로 올라와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적 동향이 좋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 가격대도 대동 같은 경우는
PR 계산해 보게 되면 8배, 9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평가가 이렇게 해소되는 모습들이 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래요. 혹시 갖고 계신다면 부럽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을 그래 해야지. 나는 없는데요. 갖고 계시면 부럽습니다. 말을 그래 해야지. 아, 그게 우야든 좀 겸해하게 디스하려고. 디스는 아닙니다. 혹시나 소장님이 얘기하셨다 그러면은 아유 깜짝이야.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아까 차 소장님 뭐 연기금 살짝 뭐 얘기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지금 그 4월달에 연기금 매매 추이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거래소에서 발표한 건데. 4월달. 예, 4월달에 연기금. 네. 근데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한번 좀 준비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작년 1월서부터 2021년 1월서부터 4월달까지 연기금 순매도 추이 그래프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이도 팔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요 초반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연기금의 어떤 비중 조절이라든지 네. 갑자기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 연기금들이 예를 들어서 1,000원어치 갖고 있었는데 평가 금액이 2,000억이 돼버리니 1,000억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팔았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작년에 하다가 드디어 이제 4,000억 정도 샀습니다. 4월달에 4,000억 정도 샀다라는 이렇게 좀 방향이 좀 전환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한 달치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빨간불을 켰다라는 데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종목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종목들을 이제 그 정리를 제가 해봤는데 일단 매도 종목을 한번 보면 매도 종목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건 뭐 논외로 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조금 그동안에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뭐 LG디스플레이 기대를 좀 있었던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네. 매수 종목을 보면 LG엔솔, SDI, 기아, LG화학, 만도 이런 자동차 관련돼서 2차전지 이런 쪽들이 좀 눈에 띄어요. 물론 이제 각각의 내용들은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제가 뺐는데 현대차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이런 쪽들의 어떤 그러니까 그 전에 매도를 한 거는 저는 이게 나빠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워낙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2020년도에 워낙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비중을 좀 조절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그때 당시 2020년, 2021년에 이런 쪽들은 잘 안 담았었으니까 이런 쪽들을 이제 좀 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는가? 시장의 흐름들이 좀 흐름도 한번 읽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해봤습니다. 네. 많이 본 포맷이네요. 요게 코너가 부러우셨군요. 아니요, 이게 저기 그 파워포인트 기본 딱 그렇긴 한데 예. 이제 조그만 이제 색깔 파란색 하니까 이제 그런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매수는 빨간색, 매도는 제가 뭐 하는 거죠? 네. 네, 가져오신 자료 저희가 본 김에 네. 오늘 좀 상승률이 높은 상위 종목들 보면 대부분 이제 새 정부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네. 분들도 있던데 이 새 정부의 어떤 정책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조금 상승률이 높았어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110개 그거 다 읽어보느라고 눈 빠진 줄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자료 중에서 네. 그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만 좀 추려왔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네. 관심을 좀 갖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빨간색으로 했고요. 일단 지금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오늘 원전 관련주도 많이 올랐죠. 탈원전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기본적인 설명을 볼 때 처음에 윤석열 후보가 공약 시절에 발표했었던 공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약 중에 일부를 이제 정리를 해서 이번에 이제 새 정부 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정책은 아닙니다. 이걸 정책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약은 막 여러 가지 많으니까 네. 많았던 것을 일부 이제 추려서 요걸 우리 새 정부 과제로 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장관분들 지금 현재 청문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장관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내각이 구성되고 업무 보고를 할 겁니다. 장관들이 부처 업무 보고 그게 이제 빠르면 여름 늦어도 가을일 때 그때 이제 공약이 정책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이게 100% 다 된다라기보다는 가감을 해서 보시라라는 점을 먼저 소대 말씀드리겠고요. 장수가 좀 기니까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울진 3, 4, 5기에서 건설 추진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중지했던 거 수명을 연기하겠다. 근데 지금 이런 거가 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거죠. 당장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먼저 발주부터 하겠다. 그래서 좀 서두르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열기 수출을 2030년까지 열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지금 그 대통령 이후까지도 이건 국정과제로 놓고 적극적으로 수주 활동을 펼치겠다. 한 10기 정도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SMR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술을 확보하겠다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다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네. 우리가 이제 많이 궁금했던 내용들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주택 건설주들 지금 막 주로 못 쓰고 있죠. 네. 그래서 250만 원 주택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됐던 분당의 1기 신도시 분당과 일산 이것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공급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구체화시켰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구체화시켰다라는 거 건설주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겠다라는 부분들 이것도 좀 관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 업무에 대해서 다 디지털 추진하고 오늘 좀 오르긴 했습니다. 오늘도 하여튼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이데이터 사업. 실시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디지털 플랫폼 정보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온 게 우리가 이제 그 금융 같은 경우에 대해서 네. 저는 이 말이 무엇인지 고민해봤는데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만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이게 뭔 말인지는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배당을 촉진해서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이랍니다. 이건 좀 나중에 좀 유보소득이라 하면 꼬불추든? 그러니까 유보소득이라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영업이익이 쌓여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걸 배당을 주겠다.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기업소득 환류세제라고 해서 3년 동안 배당을 촉진시켜서 그때 배당주 펀드라는 게 처음 생겼고 활성화시켰던 건데 국내 투자 활성화라는 게 아마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배당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걸 수도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고. 방향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배당이 네. 사실 그동안 너무 우리 국내 정시가 네. 뭐 이렇게 선진국 정치에 비하면 배당 성향이 좀 낮았고 네. 오늘 저 지인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던 중에 그분도 이제 주식을 오래 하셨고 네. 많이 하시는 분인데 요즘 어떠세요 했더니만 뭐 힘들긴 다 힘든 때인데 저는 그래도 배당주 중심이라 네. 4월은 행복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느 이제 국무회 석상인가 경총 석상에서 그랬어요. 네. 기업이 현금을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남는데 왜 현금을 쌓아놓고 왜 배당을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 다음날 경총에서 어떤 보도자료 나왔냐면 이익이 많이 난다고 현금이 쌓여 있습니까? 그럼 대출 차입이 일으켜서 배당 줘야 됩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에 이익 경험이 쌓인다 그래서 현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월급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었다 하면 현금이 1,000만 원 그대로 쌓이나요? 아니죠. 자동차가 바뀌던 집에 예. 냉장고가 바뀌던 이런 걸 바뀐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을 여러분 잠깐 말씀드리고 네. 주식해야죠. 예? 주식해야죠. 네. 그다음에 리쇼링 정책, 그러니까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이걸로 아주 재미를 봤죠. 리쇼링 정책.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라든지 각종 기업들이 뭐 베트남이나 나가 있는데 리쇼어링이 뭔가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뭐 베트남 공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장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인건비 때문이건 뭐 이것 때문에 나가 있는데 들어오면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들어와라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들어와야 우리나라 고용이라든지 이런 걸 촉진시킬 수 있으니까 미국 오바마가 이제 실시해서 재미를 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올라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데 상속에 대해서 특별 제도를 좀 하겠다. 지금 이제 몇몇 기업들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동원산업도 얘기했고 상속과 관련해서 얘기됐던 것들 특별법을 만들겠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력 산업에 대해서 이제 여기 밑에 친환경차 구매 목표 상향,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의무화, 그다음에 지능형 모빌리티 및 UAM 제조 산업 육성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보면 반도체에 대해서 설비 투자 시 인센티브 제공하면서 인허가 신속 처리하겠다. 반도체 산업 살리겠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들 이게 나왔고 이건 원론적인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광고에서 OTT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종합 지원하겠다.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모빌리티에서 좀 약간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해서 해서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법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김민수 대표께서 얘기했다시피 보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으니까 이런 법 제도를 빨리 마련하겠다라고 이거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 산업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과연 이 정부가 어떤 것이냐라는 건데 결국 이 부분은 정부도 아직까지 스탠스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자율 규제와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그러니까 이제 결국 풀어주는 거와 되는 것도 이 밑에 읽어보면 결국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쪽에 좀 무게중심이 실린 것 같긴 합니다만 어디까지 풀어줘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논의 중에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풀어준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자산 NFT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 제도를 시행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인 그 가상 자산에 대해서 규제 안에 넣겠다. 규제 그러니까 정부가 볼 수 있는 자율 규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개선하겠다니까 정부가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겁니다. 들여다보겠다라는 정도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자본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그 양도소득세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함정인 과세 제도, 그다음에 공매도 비율 개선.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추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공매도 비율 개선이라든지 물적 분할에 대한 어떤 이슈들, 그다음에 상장 폐지 요건에 대한 이슈들, 그다음에 내부자 지분 처분, 이번에 뭐 카카오 뭐 페이라 뭐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겠다.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내지는 좀 금융당국에서 좀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야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화시켰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혁신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경부고속도로 대소님 지하 건설하겠다.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가덕도, 그다음에 제주 2공항에 대해서 추진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상물류센터에 대해서 국적 선박 발주량을 확대하겠다. 이 부분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장 선택권 확대입니다. 네?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장 선택권 확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쪽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를 하면 52시간제라든지 아니면 시간 탄력근무제라든지 이런 걸 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부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담으로 주가가 폭락했는데 그 부분만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 이 부분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관리에서 이제 비대면 원격 진료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났는데 우주광국에서 이제 독자 발사체 확보하겠다. 이런 것들 이제 얘기 나오고 이건 어차피 지속적인 나왔었던 부분이고 그동안에 계속 뭐 역대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일이고 이번에 우주항공청이 생기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절감에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하고 35년도에 전환 목표를 해서 하겠다라는 것들 결국 이제 이쪽으로 간다라는 얘기죠.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110개 중에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조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가졌던 것 위주로 좀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의미한 거 위주로 짚어주신 것 같은데 빨간 줄로 돼 있는 거 이외에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요거 이제 자료실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인데 요 장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 전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소장님 먼저 하세요. 아니요.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국정과제,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씩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식시장 하면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놈의 기대감, 선반영 말씀하시는데 그놈의 기대감. 항상 선반영이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때도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신재생 관심 가지고 있다가 하면은 막상 바이든 취임 다음에 별로 안 오르고 그 전에만 막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국정과제 때문에 당장 이제 오늘도 들썩거린 건데 보통 이제 5년 주기로 정권이 바뀔 때 이런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가가 실제로 영향받는 시점은 언제쯤이었다라고 좀 다시 되돌아보면서 분석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억이 많이 되돌아가야 하지만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른데 제가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게 뭐냐면 공약과 관련해서 주가가 한번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걸로 주가가 움직이는데 저는 이 단계 제 개인적으로 볼 땐 요 두 단계에서 투자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뭐 길길이 날뛰어도 투자 안 들어갑니다. 저는 언제 들어가냐면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대통령 업무보고 들어가면서 그 공약이 확정됐을 때 공약이 확정되면 그게 이제 공약 정책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통령의 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정권이 바뀐다 해서 공무원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공무원은 그냥 정권이 바뀌면 바뀐 정권의 그 수장의 그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새 정부가 이런 추진을 하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의 허락이 떨어지면 거기에 이제 예산과 조직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가서 뭐 조금 덜 먹더라도 네. 그게 더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좀 차 소장님 저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셨고 예. 대표님은 혹시 어떤 의견이세요? 주가의 특성상 네. 항상 선반영입니다. 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죠. 네. 뭐라고 안 하세요 왜? 아니 뭐 당연히 예상된 질문이었어요. 아, 예. 답변이었어요. 차 소장님은 저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한 10% 먹고 선반영 기대감 해서 남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저기 제리는 그래도 한 20% 이상 먹고 그게 다 어디 갔지?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제 소장님처럼 톰 소장님처럼 그렇게 이제 다 사이클 보고 거기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알짜배기 수혜주를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은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원전 관련된 쪽도 보세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 대표 주자 다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름 바뀌었습니다. 두해입니다. 이름 바뀌었어요. 네. 두산중공 치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에너빌리티인가요? 뭐 그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아 회사 이름들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회사 이름만 딱 들으면 아 저기 밀가루 회사구나. 뭐 이런 게 딱 느낌이 와야 되는데. 저희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제리, 톰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옛날에 그 생각나네요. 영남제분하면 영남제분이라고 해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그 상사들이 그랬어요. 야 영남 밀가리 오늘 얼마냐 가격. 영남 밀가리. 그랬죠. 그게 한탑이든가 요새? 예, 바뀌었습니다. 한탑. 예. 근데 이름을 바꿔야 옛날에 막 사고 치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게 또 바뀌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보게 되면 처음 기대감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똑같이 공약 때 나와서 주가가 갔다. 그리고 또 이번에 업무 보고에서 국정과제로 마련됐다 해서 고점이 나왔다. 또 세 번째 확정돼서 이제 실제적으로 일한다. 고점. 이게 낮습니다. 점점 낮아갑니다.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이왕이면 처음에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뭐 안전기술이나 뭐 두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전혀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리고 다 좀 작은 뭐 한신기계 뭐 오늘 뭐 에너포크 저도 뭐 진행하다 보니 뭐 우진이란 종목이 언급되던데 그게 네 그게 원전 관련주 맞아요? 아닙니다. 제 친구입니다. 네, 우진이 제 친구고요. 네. 그게 좀 이렇게 연구하는 할 수 있죠. 다 할 수 뭐 하나씩 다 연관이 됩니다. 특히 뭐 대표적으로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그냥 철골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회사 구조물 들어가는데 근데 그게 원전 관련주야. 원전 인증을 받아야 된답니다. 근데 우리가 받았다고 원전 관련주로 들어갑니다. 받으면 되죠 나머지 회사들도. 그래요. 네. 그래도 양바이다. 작년에 뭐 또 그 하시려고 그랬죠. 예. 와, 예, 스토리 다 압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아마 이따가 2부에서 박한필 대표도 아마 오늘 지금 차 소장님 정리해 주신 이제 새 정부 이제 국정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들으면서 제일 아쉬운 거는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미국도 그럽니다만 그죠? 미국도 그럽니다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한 100개 정도 후다닥 행정명령해서 내렸던 조치가 전부 트럼프 했던 거 하지마 그거였잖아. 그죠? 네. 미국도 그럴진데 우리도 그러다 보면은 이 참 너무 그때마다 쌓이는 그 비효율이 그렇죠. 5년 동안 원전 생태계가 상당히 위협을 받을 정도로 한 상태에서 이제 다시 또 살리겠다. 아까 미세먼지만 해도 그래요. 뭐 전기차, 수소차를 해서 제가 생각하건데 그리고 더 많은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국내 요인 정말 미미해요. 동남풍만 불면 돼. 차라리 그냥 이 지구과학 시간에 들었던 그 편서풍이 늘 불기 마련인데 그래서 중국 대륙에서 우리 쪽으로 막 생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숨도 못 쉬고 사는데 이 바람을 바꾸는 그걸 연구해내는 게 차라리 미세먼지 절감 아니면 정 안 되면은 정부 대 정부로 미세먼지로 이렇게 우리가 턱없이 고통받는 대한민국한테 보상을 하라고 하든지 좀 그랬으면 좋겠어. 바람 바꾸면 일본에서 오는 원전 바람은 어떡하죠? 그러면 대한민국 지하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전부 이제 어떨까 이거 폴대 세워가지고 대한민국 갖다 이렇게 비닐로 덮으면 어떨까? 비닐하우스처럼. 도움이네요. 도움. 네. 그것도 이렇게 Anyway, 버럭 소장님을 국회로
됐고요. 예. 네. 네. 딱밤이 안 맞았어요. 아까 우리 저 50억 만들기 박진선님 잠깐 질문을 하셨던데 네. 우리 여기 저 박진선님 두 분이시잖아. 오리지널 박진선님하고 50억 만들기 박진선님 두 분이 계신데 이제 다 아이디까지 다 아이디 반가운 아이디들 많아요. 뭐 진정한 가족이시네요. 지금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뭐 혜정님, 뭐 홍규강님 뭐 막 보이는데 그래도 이 두 박진선님은 그래도 채팅방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인데. 아니 추경호 부총리 지명자 후보자가 하시는 말씀은 그냥 행시 출신 행시 패스하고 뭐 과천에서 세종에서 사무관으로 시작해서 이 국제금융 업무 내지는 뭐 기획재정부 쪽에 이 환율 쪽으로 쭉 얘기를 업무를 해오신 분이라면 꼭 추경호 부총리가 아니더라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 존중하고 과도할 때는 좀 이렇게 그 속도 조절이 나서겠고 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뭐 환율 정책에서 변화된 건 없다라고 보시고 뭐 말난 김에 환율에서 딴 거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FMC 이후에 달러엔 환율이 130엔 위로 푹 치고 가느냐 아니면 130엔 밑으로 훅 꺼지느냐 유로 달러가 1유로당 유로 달러가 1유로당 1.05 달러에서 지금 어떡할까 고민 중인데 1.05 밑으로 뚝 환율이 떨어지면 유로 약세죠. 그렇죠. 1.05에서 위로 치솟고 가느냐. 그다음에 달러 위안 환율이 6.6인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안유아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중국 정부도 7위안 정도까지는 뭐 용인할. 그래서 지금 6.6에서 6.7, 6.8에서 7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위안 강세로 흘러내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딴 거 없습니다. 남들하고 따라가야죠. 그래서 결국 1300 트라이냐 아니면 다시 1250m로 하향 안정이냐 그렇게 정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현재 금년 들어서 대한민국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거는 뭐 워낙에 에너지 가격이 너무 급등한 여파도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무역 수지 적자라는 기사는 참 오랜만에 접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무역 수지는 적자지만 수출 금액은 늘었고 수입 금액은 거의 제자리인데 말씀하신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럼 반대로요, 소장님 혹시 전쟁이 종전으로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환율? 어떤 전쟁이? 우크라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우리 전쟁이 어디? 미안해. 북한 그걸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북한 신경도 안 써요 지금. 그냥 그러고 살겠죠. 뭐 무슨 열병식하고 뭐 이러고 살겠죠 잘. 근데 만약에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제 캐릭터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 유로화가 강세로 갈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전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끝날 것 같아요. 우리 김 대표 보시기에. 저는 러시아 한마디 하는 거 있구나. 네, 러시아 잘 모르고요. 제가 뉴스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의 의견이라기보다 그냥 기사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보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고 그런데 당장의 어떤 해법이 있는 건 아니어서 서로 기대하는 바가 달라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은 중간중간 하잖아요. 근데 협상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탁 서로 뭔가 아예 압도적으로 이렇게 기울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생각보다 우크라이나는 잘 버텨주고 러시아는 또 명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길어질 것 같던데요. 네. 나 그냥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들려왔던 것 중에는 이제 5월 9일을 갖다가 주목했잖아요. 전승일. 그날 이제 전승일을 맞아서 그냥 우크라이나 우리가 이겼다라고 러시아에서 선언하고 그냥 대충 종전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5월 9일 이제 딱 뭐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지금 전황으로 봐서는 뭐 5월 9일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고 웃깁니다. 우리 유튜브도 국내 유튜브만 하더라도 그냥 우크라이나 측에서 보도하는 내용이나 발표하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것만 갖고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 만드시는 분은 그거 읽다 보면은 러시아는 지금 완전 쌍코피 터졌어. 그렇죠. 반면에 또 러시아 쪽이나 또 아니면 약간 친러시아 성향의 매체에서 보도된 내용 갖고 컨텐츠를 만드신 분들 보면은 우크라이나 이제 항복만 남았어요. 이런 분위기인데다가 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언급을 회피합시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뭐 서로가 자기가 아는 게 다인 줄 알고 아각거리기 시작하면 답 없어요. 답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생각보다 일찍 전쟁이 끝난다면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만 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만 생각보다 일찍 끝난다면 이론상으로는 제1감으로는 달러의 약세라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요. 예. 워낙 1597원의 달인이시니까. 네. 그거 모르시죠? 환율 예측의 전문가. 아, 정말요? 1597원. 1597 이진우.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수사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그래요. 숫자 감각이 대단해요. 2009년에 1597원 그걸 1600원이라 해서 3원 정도 좀 높게 불렀지만 안 됩니다. 1597 이진우. 자유진영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틀어서 그 당시에 1600원 외친 인간은 나밖에 없었으니 거의 약간 고유명사 느낌인데요. 약간 외치시는 거 네, 보니까 그러니까 딱 수사님 비밀번호 1597. 나의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니까. 네. 그걸로 평생 환율 전문가 대접받고 있다니까. 아, 그만큼 역시 엄청난 근데 예측을. 요즘 애들은 눈물 두만강 모르던데 노래. 그래도 전 알아들었으니까요. 네. 뭐라고 얘기하는 노래를 모르겠어요. 무슨 노래예요? 이 시점에 제가 트와이스가 부르는 게 있어. 아 그래요? 제가 아, 두 분께, 그렇군요. 여쭤볼 게 있는데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지 오늘이 1년 딱 되는 거예요. 네, 그랬군요. 네 그렇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지금도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논란도 있고 그리고 좀 하나 있으신 우리 투자자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한마디씩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그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황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네. 공매도를 일단 막아서 증시를 살리자라는 어떤 그때 급박했었죠. 2020년만 보면 급박했으니까 이제 그렇고 그때 이제 공매도 재개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됐던 게 막 이제 유튜브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네.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어떤 외침들이 많았죠. 제가 제 기억으로는 뭐 협회랑 뭐 유력 유튜버 뭐 대표까지 해가지고 그 공청회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정부 측 인사의 어떤 발언이 굉장히 좀 놀라운 게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MSCI 선진국 지수 하여튼 뭐 이렇게 그 선진국 지수 들어가면 공매도 허용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별도인데 그분들의 생각은 개인들의 공매도 풀어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그때 굉장히 강했어요. 공매도 위험한 거고 이 공매도를 니네한테 풀어주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니네 큰일 나다. 공매도라는 게 이런 큰일도 내가 나겠다는데. 그러니까 근데 내가 공매도 쳐서 벌고 네. 잘못 판단해서 공매도 쳤다가 깨작 살려면 내가 그 깨작 살 나겠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웃긴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는 이론상 손실이 무한대잖아요. 이론상 손실이 무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공매도 쳤다 삼성전자가 뭐 주가가 끝없이 삼성전자가 만약에 떨어지면 6만 원이 떨어지는 거지만 7만 원이 떨어지는 거지만 올라가는 건 무한대잖아요. 그 손실이 무한대인데 그렇죠. 근데 그것만 위험한가? 신용은 허용해주면서 그렇잖아요. 신용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용도 지금 뭐 했다가 신용도 터지면 위험하죠. 돈 다 날아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 제 생각인데 정부 아까 말씀하신 관료분들이 그런 어떤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는 그 소위 그런 거죠. 외국인들은 외국 전문 투자자들이라고 부르는 전문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기술이 있으니 그리고 자금력이 있으니 커버 가능할 것이야. 하지만 개인들 같은 경우 안 되니까 풀어주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자라는 시각들이 글쎄 아직 뭐 변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대표님은요? 여쭤보기가 조심스러워 지금 컨디션 오늘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못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약 많이 왜요? 드시고 네. 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시죠? 비염 때문에. 비염 좀. 술을 너무 많이 이제 좀 비염이 심해가지고 그 센 본연- 약을 드셨다며 아까. 예? 비염 관련해서 센 약을 드셨다며. 그래서 아까 한 5분 전에 한 얘기가 생각이 안 납니다. 저희가 그냥- 기억하고 있어요. 아, 예, 예. 아까 네네네. 웃으면서 한 얘기 기억 안 나요? 뭘 여기서 여기 어디죠? 뭐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근데 공매도가 그냥 트레이더의 입장으로서 공매도를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기본 가치 대비해서 이렇게 크게 나왔다. 그러면 어차피 언젠간 청산은 돼야 될 것인데 그랬을 때 이제 그 청산을 노리고 대응하는 전략이나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이걸 또 일일이 다 데이터 확인해야 되고 거기서 또 보면서 그 노동의 대가 대비해서 이거를 수익이 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소장님 의견에 동일합니다. 저도 할 거면 동일하게 하되 위험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옵션도
보통 저희가 양매도라고 그러면서 한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요 안에서 끝나게 되면은 여기 프리미엄 다 제로로 되다 보니까 다 수익. 이걸 가지고 한 10개월, 11개월 재밌게 보다가 한 마지막 한 대 가서 변동성이 확 튀어가지고 번 거 다 올인시키고 거기서 청산에 주서 타게 되면은 한 달 동안, 한 1년 동안 뭐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나는 것도 똑같은 논리거든요. 네, 고소도 1년 치다 보면은 그 중에서 내가 뭐 광삼점 뭐 이런 걸로 한 7, 8개월 먹는데 딱 한 달 그냥 쓰리고 광박 피박 쓰면은 그거 다 흔들을 거 보면 그것서 일어서야지. 그래서 뭐 나름대로 뭐 그때도 뭐 그러면 외과 옵션 매수해가지고 이걸 벌려놓고 막 그래서 낑낑대긴 하는데 네. 결국에는 변동성 터지면 다 터집니다. 다 죽죠. 네, 그래서 그런 거랑 똑같이 위험성은 알고 차라리 이거는 충분히 알고 거기다가 지금 개인은 140% 외국인과 교환은 뭐 증거는 거의 없다시피 하나요? 뭐 그렇죠. 예, 그러면 그나마 그 무차입했던 거를 이제 감시 정도로 집어넣은 거죠. 옛날에는 원래 우리나라 공매도는 미국과 다르게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미국은 삼성전자 주식이 없어도 매도주문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 주식이 있어야 매도주문을 내기 때문에 차입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 잔고를 보는 거죠. 대체 잔고가 늘어나면 이게 공매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데 법이 그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은 차입을 안 일으키고도 공매도를 때려버리고 나중에 감사 나오면 그때 가서 주식을 빌렸어요. 그것을 이제 막겠다라고 정부가 나선 상황이죠. 거기까지는 막겠다. 하다못해 그거라도 막아야 돼. 네, 막아야 소위 말하는 되겠다는 네이키드 숏을 치는 걸 막겠다라는 거죠. 네. 팔 것도 없이 일단 팔아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야 우리 빌려달라 그러면 이제 그래 월가 애들은 지금 난린 거예요. 나스닥 100 13,000 가지고 파생 엮어가면서 곰들은 찍어 누르고 황소들은 어떻게든 13,000 그 근처에 또 지키려고 막 싸우고 있고 뭐 그런 와중에 진짜 뭐 그랬잖아. 저 김민수 대표한테 들은 얘기지만 레딧 가보면은 뭐 메타 뭐 실적 짜다리 좋은 것도 없는데 활동 이용자 수 좀 늘었다 하는 그걸로 그날 뭐 20몇 % 뛰고 이랬잖아요. 그 김민수 대표가 보셨나 봐. 레딧에. 야 메타 퍼가 뭐 얼마? 14배, 15배 뭐 14배, 15배를 하면은 야 메타가 퍼가 13, 14밖에 안 된대 하면 그래 하다 보면 그것을 뭐 우르르 사다 보면 뭐 그 종목도 막 10몇 %씩 뛰고. 사실 대표님 말씀을 듣다가 저희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네. 하실 말씀 더 남았던 거 아닌가요? 없습니다. 그냥 마무리 되신 거예요? 네, 뭐제 종목 보는 게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는 그래서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중소형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거기서 영향받고 막 그런 거 다 계산하고 싫다 보니까 네. 그냥 그래서 또 그 예전에는 무차익 공모도 막 실컷 했는데 외국인들이 못하다 보니까 주식 다 팔고 나가나요 이렇게? 그것도 모르겠고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그런 영향력 없이 그냥 뭐 실적 드는데 스토리까지 조금만요 요만큼만 스톡 요만큼만 반영돼서라도 움직이는 것들이 더 낫겠다. 근데 실적 완전히 안 되는 거는 저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승희 씨가 있으니까 금요일 때 승희 씨 없을 때보다도 확실히 방송이 차분하고 3,000% 빠지다가도 딱딱 원위치가 되네. 아 그러네요. 그지? 네. 우리 뭔지 모르겠는데요. 차분한 게 우리 이 조합의 특징은 차분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띄워볼게요. 지금 오늘 너무 차분해 나는 막. 그렇죠. 막 약간 그러니까 근질근질하시죠. 근질근질해요. 저는 띄워져 있습니다. 약기운 때문에 이렇게 네. 여기서 방송하는 것은 이렇게.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마지막으로 요거 그 다음에 승희 씨 궁금한 거 여쭙고 일부 네네. 마무리합시다. 나는 카카오, 네. 카카오가 네. 카카오를 펼쳐도 카카오뱅크를 펼쳐도 페이를 펼쳐도 게임즈를 펼쳐도 거기다가 위에 딱 그냥 스티커를 다 가려버리면은 나 주가 차트 보고 일간 차트 보고 나 회사 구분 못 하겠어. 왜 또 와 똑같아 전부. 그리고 실적 안 좋았나요? 네. 카카오 적자 전환. 적자 전환. 네. 페이가 적자전환 그럼 됐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때요? 이거 아직도 많이들 들고 계시죠? 우리 개인들. 그러니까 저 오늘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거 하느라 못 봤는데 한번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카카오 저는 이제 거기까지 추적해 보고 싶어요. 네. 카카오페이가 상장할 때 이제 내세웠던 청사진하고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뱅크도 처음에 제가 기억으로는 카카오뱅크는 상장할 당시에 글로벌 어떤 뭐 우리가 유수의 은행에 인터넷 은행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는 행태 보면 국내 예대 마진 따먹기만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은 처음에 그들이 그러니까 서로 하려다가 못한 거 하고 야시당초 지금 그쪽은 생각지도 안 하고 당장의 수익에만 급급하는 모습들 저는 뱅크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아직까지 물론 뭐 내부에 추진하고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더욱더 실망하게 될 것 같아요. 더욱더 이번 페이 같은 경우 적자가 물론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수수료가 좀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영업 환경일 수도 있어요. 영업 환경일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영업 환경이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그들이 상장 당시에 주주들에게 우리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외쳤던 거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면 그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 대표님 이거는 네. 뭐예요? 지금 뭐 검색해 보니까 카카오 게임스 라이온하트 IPO 추진. 라이온하트는 뭐 하는 회사인데? 이건 벌써 한두 달 된 얘기입니다. 예, 뭐 하는 회사인데? 사자의 심장, 야수의 심장, 라이온 하트. 글쎄. 네, 어떻게든 장난치고 싶어. 보이시나요? 약기운이 있으시니까 야, 왜 예, 드리는 예, 걸로 아, 예. 해줍시다. 지난번에는 약기운이 없었는데 왜 그랬죠? 잠시만요. 네, 예, 인생이 그렇습니다. 들어가셨죠. 네. 라이온하트. 그게 또 하나의 약간 부담 요인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오늘 저 실적 발표하고 IR 나오는 것 중에서 되게 말을 아끼더라고요. 뭐 당연히 IPO 관련된 쪽에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어차피 이렇게 그 회사에 대한 엑시트 얘기로 막 몰아가는 것 같다 보니까 우리는 별로 하기 싫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계약 조건이었다라는 식으로 뭐 이렇게 풀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좀 역시 카카오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거 다 떠나서 어차피 이제 게임사는 게임이 재밌어야 되거든요. 게임이 재밌고 흥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영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라이온하트 게임즈가 그래도 게임 좀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첫 번째 펄어비스, 두 번째 라이온하트 게임즈 개발사 능력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보통 게임을 할 때 보게 되면 물리구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나오는 물리구현이나 뭐 이게 거기서 움직이는 카카오 게임스하고 라이온하트가 어떤 관계인가요? 이거 쉽게 설명하면 그겁니다. 아. 카카오 게임즈가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이제 상장된 회사지 않습니까? 예. 카카오 게임즈 저같이 게임 못하는 사람도 예.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 때문에 먹고 사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오딘 개발사를 따로 또 상장을 잘라서 시키겠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카카오 게임즈는 뭐가 남아?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 밑에 오딘 개발사가 있어서 오딘 갖고 카카오 게임즈를 울고 먹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걸 딱 떼어내면 그럼 카카오 게임즈는 뭐야? 가 돼버리는 거죠. 퍼블리셔죠. 뭐 카카오에서 뭐 페이 뺐고 뱅크 뺐고 게임스 뺐고 뭐 했는데 그 한 번 했는 거 또 못해?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말한 내피셜이 안 변할 거라고 봐요. 나중에 카카오 떡볶이, 카카오 순대 상장하는 날까지 저는 주식할 겁니다. 카카오 이모티콘, 카카오 네. 택시. 뭐 카카오 뭐 조금 더 하면 카카오 오뎅도 상장하겠죠. 카카오 오뎅은 아닐 것 같은데. 저는 가능성 없. 왜 가능성 없어요? 아, 맞아요. 카카오 떡볶이 순대 대충, 상장 안 한다라고. 대충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유, 어쨌거나 물적 분할이 됐건 아니면 뭐 상장해볼까 뭐 이 IPO 열풍 작년 재작년 같은 IPO 열풍 벌써 이제 끝물이고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이제 FMC 이후로 뭐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다 진짜 코로나 버블 터지고 나면 이제 IPO도 찬바람 불 텐데 그 전에 우떡하던 막 IPO 해갖고 후다닥 먹고 튀어야겠다는 세력들 빨리 서둘러야겠다. 이럴 때는 IPO도 다 같은 IPO가 아닙니다. 뭐 그런 그러면 소장님 얘기하셨듯이 뭐 이렇게 나오는 IPO 2보. 오 기억하시네요. 네. 다 같은 약간 IPO 가 고민했거든요. 여기서 다 같은 IPO 가 이걸 해야 되나? 근데 했구나. 제가 이제 예. 이보 그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요. 예. 2보 했지 그때. 예. 그 약기운입니다. 지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두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어떤 전략이 나오냐면 어차피 지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적은 제일 좋은 때 같고요. 그러면 아예 어떤 전략이 나가냐면 싸게 가 이렇게요. 싸게가. 예. 아예 그 동종업계 아예 그냥 정상대로 우리는 아예 싸게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를 받겠다. 메뚜기 한철이라고 네. 빨리 대충 그냥 법인 설립 의회 등록해갖고 주식회사 통과 제대해갖고 빨리 IPO 하셔. 주관사 잘 만나가지고 네, 저희는 한 1조짜리 한번 해봐. 이미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IPO를 결정한 제가 볼 때는 요 카카오 게임즈는 별개고요.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주 대주주집이 높은 뭐 현대 오일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벤처업계라든지 투자를 뭐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았었던 그런 데는 상장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임용 계약에 정식 계약이 좀 다 들어가 있죠. 그렇겠죠. 언제까지 우리 엑시트하게 해준다라는 계약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리해서도 할 겁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네,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우리 또 여러 가지로 좀 생소한 버릇거리지 않는 차 소장님과 그 센 비염약을 먹고 왔는데도 계속 기침하는. 네. 그러면서도 살짝 한번 오버할 수 있었는데도 끝까지 차분함을 유지한 그와 더불어 요즘 들어 아주 격조 있는 진행을 하고 있는 그리고 언제나처럼 차분한 이승희 네 이렇게 네 명과 함께 무슨 조합이죠 이게? 차분한 조합. 재미없는 조합이지만 네, 오늘은 그러니까요. 아주 역대 화요일 날 일부 중에 제일 재미없는 일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